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석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튜플, 딕셔너리, 집합, 불자료형과 변수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21년 8월에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를 졸업하였고 2022년 12월에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연구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이염 관련이나 질병 예측 시스템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쪽으로 관심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튜플 자료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유사하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시퀀스 자료형이란 각각의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자료형을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리스트는 이제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삭제, 수정, 변경이 가능하지만 튜플은 삭제, 수정,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단 리스트는 먼저 대괄호로 둘러싸여 있고 튜플은 소괄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튜플은 값을 변화시킬 수만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리스트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값이 항상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곳에서 튜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값이 변경되는 형태의 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튜플보다는 리스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튜플은 수정과 삭제가 자유로운 리스트보다 더 적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속도가 빠르고 튜플은 읽기 전용이므로 변경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실수로 바뀌는 일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튜플의 요소값을 삭제했을 때와 튜플의 요소값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요소값을 삭제하려고 del 함수를 이용해 시도하게 되면 다음에서 보듯이 실행 결과가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플의 요소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음 요소를 두 번째 2의 요소를 5로 변경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튜플은 요소값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실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튜플 인덱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인덱싱이란 튜플의 각 위치에 해당하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 개념의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보면 튜플의 첫 번째 요소 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1이라는 실행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튜플 중첩 튜플 인덱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튜플 안에 튜플이 있을 때 그 값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5라는 숫자를 실행으로 뽑기 위해서 요소 0, 1, 2, 3, 4 네 번째의 첫 번째 숫자를 실행을 하게 되면 5라는 숫자가 실행으로 나와지는 것을 다음 화면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튜플 슬라이싱과 중첩 튜플 슬라이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슬라이싱이란 튜플의 인덱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을 튜플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3부터 4, 5, 6이라는 숫자만 가져오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면 3, 4, 5, 6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중첩 튜플 슬라이싱이란 중첩된 튜플에서 일부분만 인덱스를 통해서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중첩되어 있을 때 이 원소 중에서 내가 6, 7만 뽑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튜플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이 두 개 다 가능한데, 첫 번째 더하기 연산은 t1, 1, 2, 3, 4라는 값과 t2, 튜플 5, 6, 7, 8이라는 값을 두 개를 더했을 때 다음과 같은 1, 2, 3, 4, 5, 6, 7, 8이라는 실행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튜플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1, 2, 3, 4라는 것에 3번을 곱해주게 되면 1, 2, 3, 4가 3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튜플 길이를 구하는 랭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튜플 요소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인데, 튜플이란 셀 수 있는 수량의 순서 있는 열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튜플 자료형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 자료 안에 든 요소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랭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총 10개라는 요소의 개수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파이썬 자료 구조에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값이 존재하는데요. 파이썬 공식 문서에는 딕셔너리를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셋 자료 구조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영 사전의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를 키, 한글을 value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어와 한글이 1:1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hello는 한글의 안녕과 같은 의미고, 영어로 world는 한글로 세상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딕셔너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value는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 기본적인 모습에서 보듯이 항상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딕셔너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딕셔너리의 키 값들을 가져오는 코드와 밸류 값들을 가져오는 코드, 키, 밸류 값 모두 가져오는 코드에 대한 설명 방법입니다. dictTestKeys라는 값을 프린트해 보면 이 제가 정의한 dictTest hello name world에 대한 키 값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밸류 값들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dict values를 입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안녕 석진 세상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와 밸류 값들 모두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dict test items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제가 정의했던 딕셔너리의 값들이 모두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의 쌍을 추가하는 방법과 딕셔너리의 쌍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의 쌍을 추가하는 방법은 먼저 dictTest라는 변수를 딕셔너리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키의 값에 country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
value에 나라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프린트된 것을 살펴보면은 마지막에 country는 나라라는 값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의 쌍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del 함수를 써서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키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hello 안녕이라는 값이 삭제되고 name world에 대한 해석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해 value를 얻는 방법과 딕셔너리에서 get 함수를 사용해서 value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나 tuple, 문자열은 요소값을 얻고자 할 때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기법 중 하나를 사용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딕셔너리는 단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키를 사용해서 value를 얻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위 예에서 제인과 톰의 성적을 알기 위해서 그레이드 제인, 그레이드 톰을 실행해 보았을 때 그 제인에 대한 점수와 탐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에는 없는 키, 톤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하였을 때에는 키 에러라고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에서 get 함수도 키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인과 위에서 얘와 같이 탐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get 함수를 사용했을 때 30, 70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없는 이름인 톤이라는 키를 입력했을 때는 none이라는 실행값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키를 이용해 value를 얻는 방식과 get 함수를 이용해서 value를 얻는 방식 사이에는 키 에러가 뜨냐 none이라는 실행 결과가 뜨냐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키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조사하는 방법과 딕셔너리를 만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제가 3개 정도의 예시로 딕셔너리를 작성하였지만 딕셔너리가 하나의 변수 안에 무수히 많을 때 만약 내가 원하는 값이 딕셔너리에 있냐 없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프린트하고 그에 대한 키가 이 A 안에 변수 A 안에 존재하냐 안 하냐로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은 딕셔너리에서 키는 고유한 값이므로 중복되는 키 값을 설정해 놓으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모두 무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 예에서 보듯이 한 딕셔너리 안에 하나의 키가 모두 동일하게 설정이 되었고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았을 때 같은 키에 대한 마지막의 밸류만 다음과 같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합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자료형이란 먼저 수학적 집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집합 자료형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고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 수 있었고 또한 집합 자료형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집합 자료형의 간단한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집합 자료형이 다음과 같이 set fruit, 애플, 바나나, 오렌지에 대한 집합 자료형을 먼저 설정을 하고 집합 자료형을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집합 자료형을 1, 2, 3, 4 리스트의 형태로 불러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집합 셋 자료형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값을 실행해야 했을 때는 집합 자료에는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서와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LAEP라는 값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합 요소값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집합에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먼저 집합을 설정을 해두고 나서 어떤 플롯이 존재하냐라고 포문을 돌렸을 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바나나, 오렌지, 애플, 아니면 애플, 오렌지, 바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집합 자료형에 저장된 값을 인덱싱으로 접근하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자료형에 저장된 값을 인덱싱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리스트나 튜플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이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에서 보듯이 set 1, 2, 3, 4와 set 1, 2, 3, 4로 설정을 해놓고 리스트로 변환하고 튜플로 변환을 해보았을 때 처음 값에서 리스트 첫 번째 요소를 알기 위해서 리스트로 변환한 후 출력을 해보면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고, 풀로 변환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를 알기 위해서 대괄호 1을 썼을 때는 2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합 자료형의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inters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교집합 연산자,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교집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S1 셋을 1, 2, 튜플 3, 5, 문자 바나나 7, 8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S2에 대한 자료형을 2, 4, 6, 튜플 3, 5, 바나나, 딸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였을 때에는 실행 결과가 2, 바나나, 튜플 3, 5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집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합집합 메소드 유니언을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합집합 연산자를 사용하였을 때 합집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S1에 대한 값과 S2에 대한 값을 두 개를 합집합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을 구할 때에는 difference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차집합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었었는데, 차집합의 메소드에서 중요한 것은 집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B랑 B-A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합이 서로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같은 요소만 들어있다면 같은 집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의 모든 요소가 같을 때만 집합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S1, S2에 대한 값을 실행을 해보면 S1, S2가 if 구문을 사용했을 때 같냐 또는 다르냐고 물어보았을 때 실행 결과는 다르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S2, S3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셋 자료 구조 안에 문자열도 넣고 튜플도 였는데 다음과 같이 실행되는 것을 보면 같다고 인식해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합 자료형에서 집합에 값 한 개를 추가하는 방법과 또 집합에 값 여러 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 값 한 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래 집합에서 워터멜론이라는 값이 추가되어서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워터멜론이 어디에 삽입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집합에 값 여러 개를 추가하는 함수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데이트를 써서 한 원소가 아닌 두 개의 요소를 추가하였을 때 실행되는 값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셋 구조 안에 워터멜론과 망고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합 자료형에서 집합 값을 삭제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iscard 메소드를 사용해서 집합 값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집합 애플, 바나나, 오렌지를 정의를 하고 애플을 discard 함수를 통해서 삭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바나나, 오렌지에 없는 망고를 삭제해 보고자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오류가 뜨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바나나, 오렌지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가 뜨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remove 함수도 discard 함수와 마찬가지로 집합 값을 삭제하는 함수인데 위에 애플을 삭제하기 위해서 remove를 했을 때는 discard를 썼을 때와 동일한 출력값을 나타내었지만 망고라는 없는 집합값을 삭제하기 위해서 remove 함수를 쓰게 되면 키 에러가 실행 결과에서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합 값을 삭제하기 위해서 pop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op 메소드는 보통 마지막 요소를 뽑아서 바나나는 동작을 하지만 집합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반환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del 키워드를 사용해서 집합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del 키워드를 사용하여 setFruit이라는 집합을 제거하게 되면 아예 집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print setFruit을 했을 때는 name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형 비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 tuple, 딕셔너리, 집합, 자료형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특징은 자료들을 목록 형태로 관리하는 자료형이고 튜플은 리스트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은 모두 같지만 생성, 삭제, 수정이 불가합니다. 또 딕셔너리는 한영사전과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름과 내용을 연결하는 함수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또 집합은 집합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리스트의 사용법과 튜플의 사용법, 딕셔너리의 사용법, 집합의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집합은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와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S는 다음과 같이 빈 중괄호로 선언을 하게 되면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출력이 되는지 살펴보면 집합의 형태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딕셔너리의 형태로 출력이 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고 모든 자료형은 참, 거짓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먼저 숫자형에서는 0이 아닌 숫자가 있기만 하면 참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거짓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또한 문자열에서도 한 개 이상의 문자만 있다면 참,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빈 문자열, 다음과 같이 쌍따옴표 2개로 이루어져 있거나 따옴표 2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자료형을 입력해보면 거짓 false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또 list, tuple, dictionary에서도 안에 한 개 이상의 값이 있다면 참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값이 없다면 거짓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자료형에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참, 거짓 판단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에는 왼쪽이 기준이 되면서 요소들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은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같은가, true라는 값이 실행이 되었고 두 번째는 왼쪽 편이 오른쪽보다 작은가 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고 또 2라는 요소가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가 했을 때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고 다음은 느낌표는 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면 이 연산의 의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은가, 즉 다른 값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자료형을 함수를 사용한 자료형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료형 안에 빈 문자열과 빈 리스트를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false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빈 문자열인데 true라는 값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빈 문자 안에 띄어쓰기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존재한다고 인식을 해서 true라는 값이 실행이 되었고 앞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0이라는 값을 넣어보면 없는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false라고 실행이 되었고 나머지 두 값에서는 마찬가지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true라고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란 상자로 보시고 변수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모리라는 것은 저장 공간이고 변수를 메모리에 올리고 이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수라는 것은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 값에 고유한 주소값이 있고 이 주소를 메모리의 값에 저장을 해서 이 메모리에서 결국 다시 값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 변수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예로 A는 1, B는 hello, C는 1, 2, 3 리스트, 다음과 같이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 변수를 만들 때에는 변수 이름을 먼저 정하고 변수에 저장할 값을 다음과 같이 assignment로 표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A는 3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3이라는 값을 가지는 정수 자료형이 자동으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또 변수 A는 객체가 저장된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reference라고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변수는 3이라는 정수형 객체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B 변수를 생성할 때 A 변수의 값을 가져오면서 다른 주소를 가리키도록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A는 1, 2, 3, B는 A는 1의 요소를 두 번째 요소를 4로 바꾸겠다 하고 실행을 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똑같은 주소값과 똑같은 실행값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B는 A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을 해보면 A1에 4를 A 두 번째 요소에 4로 바꾸겠다라는 값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주소값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B 변수를 생성할 때 A 변수의 값을 가져오면서 또 다른 방법은 카피 모드를 사용해서 슬라이싱 기법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From copy, import copy라고 처음 모듈에서 copy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A는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설정을 해두고 B는 copy A라는 값을 먼저 입력을 하고 난 뒤 A의 두 번째 요소를 4로 바꾸겠다라고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앞전에 슬라이싱 기법을 썼을 때와 같이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변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는 튜플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A, B는 파이썬과 life라는 값으로 각각 변수를 지정해 두고 실행을 해보면 A의 값은 파이썬, B의 값은 life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리스트도 튜플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 아닌 기존 방법, 다른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는 만약에 A는 3과 B의 5의 값을 입력을 하고 우리가 실행값을 B와 A의 할당된 값을 바꿔서 결과값을 얻고 싶고자 할 때 실행하는 방법은 TMP는 B, B는 A, A는 TMP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일련 과정들을 거쳐서 실행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A는 3, B는 5를 먼저 변수를 설정하고 난 뒤에 A, B는 B, A 스와핑 과정만 바로 거치게 되면, 바로 실행하게 되면 5와 3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가 바꿔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에서의 자료형들과 마지막으로 자료형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 변수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